네, 지금부터는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자격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당무위 부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외를 인정할. 그래서 당초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말한 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밝힌 내용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다. 지금으로선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이제 비대위와 당무위에서도 논의를 했다라고 했지만 제 출마 자격 요건에 대해서 불허한다고 말을 했지 이게 비대위고 당무위고 정식 안건을 올려서 결정한 바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았다 하고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적어도 이렇게 결정을 내리실 거면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정말 문서로화로 남겨서 이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만 이렇게 브리핑으로만 끝내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제가 자리 욕심내는 사람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제가 스스로 포기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무위에서 명확하게 의결을 해서 네. 그게 없다. 피선거권이. 네. 그걸 문서로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이제 당원 당규에 보면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을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께서 이 조항을 통해서 이제 당에 들어온 지 입당을 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이제 많은 공천을 받고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 조항이 왜 저한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일단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외부 인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영입을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조차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안 된다라고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어떤 이유인지 이제 문서로 남겨달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략 공천과 네.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피선거권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당원 당규상. 그런 말씀은 네. 조홍천 의원도 하셨거든요. 네. 당원 당규상 6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일반 권리당원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예. 두 가지 모두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당규상 문구가 같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만든 조항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방선거와 이제 의원들을 공천할 때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당직 선출 규정에도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떨 때는 적용하고 어떨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글쎄요, 저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좀 유권 해석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럼 본인의 그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권리당원들의 3개월 정도 지난 사람들, 4개월 지난 사람들이 선거권이 없다, 투표권이 없다라는 논의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그런 논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만약에 이런 논의를 시작을 했더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까?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 논의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논의가 진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나갈 거라는 이제 생각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 부분과 이거를 좀 같이 엮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비대위원장을 했고 대선에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비대위원장에 앉힌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이제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예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서 출마를 막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 전 위원장은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 내가 좀 쓰임을 받다가 지금 뭐 쓰임이 없는 것 같으니 또는 어떤 본인들의 용도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의 용도에 따라서 폐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어제 원로분을 이제 정치 원로분을 한 번 만났는데 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이 토사구팽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뭐라고요? 너가 팽해라. 너가 스스로 팽해라. 네,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아니요. 그러면 뭐 이제 지금 당을 팽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떠나라. 아니요. 이제 굳이 연연을 하지 않아도 네.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뭐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으니 굳이 이제 민주당이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은 일단 뭐 너무 그 토사구팽했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뭐랄까요 격려를 위안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듣고 이제 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청년들이 이 기성 정치권에서 정말 많은 경우에 이제 기성품으로 아니 이제 소모품으로 이렇게 쓰여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이제 이 당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안에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정치는 하실 거예요? 네, 만약 이번에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당대표에 출마는 할 방법은 없죠, 지금.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땅땅땅 이렇게 내리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저는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예. 저는 그게 일단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이 너무 구멍가게식으로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문서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네, 저는 계속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멍가게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토사구팽하고 있다 이런 생각 뒤에는 뭐 박지원을 물러나게 하려는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생각과도 연계돼 있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보다는 변화와 쇄신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와 쇄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뒤에 누구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뭐 아무래도 기득권 의원들께서 그런 입김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뭐 그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박지원을 이준석이나 김동연과 같은 급수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급이 다르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예. 이 급이라는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싫다. 네, 근데 뭐 이제 무슨 말인지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언론에서의 마이크 파워나 이제 유명세로 따진다면 제가 그 두 분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체중이나 중량감을 높여서 본인이 원하는 변화 쇄신이 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뭔가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생각은 구체적인. 네. 근데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당내 세력이 없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현실적으로.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민과 소통을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현장에 가서 더 많은 국민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 세력이 없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이제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당내 세력 그런 힘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민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 대부분의 조사 결과가 민주당이 쇄신과 혁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쇄신과 혁신을 이제 바라는 그런 국민의 시선과 이 당내의 괴리가 저는 정말 크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 유세를 다닐 때 그동안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이제 2달 정도 됐을 때니까 2달 동안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얼마나 혁신을 했고 쇄신을 한 게 없어서 면목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드릴 게. 예. 그런 지점들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당대 의원들과 이제 논의 자리에서 부끄럽다. 우리가 무슨 쇄신과 혁신을 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가장 필요한 변화와 쇄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거 했어요. 했어요요? 예, 했어요라고 자랑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게 이제 예. 비대위원장 시절에 있었냐고요? 아니요. 만약에 변화와 쇄신을 한다면 예. 일단 국민의 시선과 이제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 말은 곧 팬덤 정치, 이 폭력적인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당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조금 더 아닐까 구체적으로 싶습니다. 폭력적인 팬덤 정치라고 말하는 그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 예로 예. 우리 당 이제 170명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민생 이슈와 함께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제 소위 속도 조절론을 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은 문자 폭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이제 목소리를 내주신 의원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 당 내에서 이 당원분들은 이 검수완박, 이 검찰 개혁을 굉장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우려를 비추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총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주신 의원님들이 많았어요. 나도 정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차마 이제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뭐 문자 폭탄을 받기가 두렵거나 자기가 이 안에서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과 의지는 확고하지만 그거를 외부로 발신했을 경우에 이제 뭔가 겁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팬덤에서 조금 우리 당이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문자 폭탄 너무 무섭지만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이렇게 폭력적인 문자들을 이제 좀 지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당대표 뽑는 과정에서 뭐 전대 룰 세팅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변화와 쇄신의 방향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처음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뭐 또 다음 총선 승리는 이렇게 또 멀어지는 건가. 그럼 네. 박지원 위원장이 생각하는 룰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최소 이제 국민 여론을 50% 이상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국민의힘처럼? 있고요. 네,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반영을 해야 당원 한다고. 50%, 네, 여론 국민- 50%. 네. AB 경선이든 본경선이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정말 개혁과 쇄신을 말한다면 국민 여론조사 100%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당원도 국민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이게 정말 혁신이고 쇄신이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100% 크게 안 된다면 70%까지 국민 여론조사 이제 비율을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도전이 불발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97그룹 때 이재명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97그룹 중에 그렇게 변화와 쇄신을 말하신 분이 뭐 맞나라고 이제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97그룹이 그 이제 586 세대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나이가 조금 어리다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께서 개혁과 쇄신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다면 뭐 어느 정도 이재명 의원과 차별점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었는데 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개혁과 쇄신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예.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9588님, 저는 할머니 애청자인데 젊은 사람이 당을 위해 뛰는 것 응원합니다. 파이팅. 4819님, 감사합니다. 당대표는 무엇보다 경륜이 필요한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왔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가